각 연방 대법관들이 한마디로, 한 내용도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교회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산업체하고 환경보호단체하고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는 그런 내용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스칼리아, 대법관의, 이 의견을 제시했던 대표들을 집행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소송은, 이 사건은 뭐죠? Private Enforcement Action. 한마디로, 집행소송이죠. 한마디로,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어떻게 해석을, 사적인, 한마디로 우리가 왜 사적인 얘기를 하냐면, 시즌 수트니까 아마 시민에 의한 소송이니까, 이 알권리법에 따라서 시민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이 시민에 의한 소송 자체는 아마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이런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뭘까요? 아마도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냐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그렇다.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항소인이 했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인정된다. 항소심은 그런 거죠. 이제 원심에서는 노했지만,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 알권리라는 법 자체가 한마디로 순수하게 과거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허락할 것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방어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방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 조건은 원고인 그 피항소인이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관할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원고죠. 원고는 여기서 상고인, 이야기를 통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뭘까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개인의, 연합이죠. 한번 조합이죠, 조합. 협회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 협회죠. 조합이죠.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체인 피고를 이제 한마디로 대상으로 손을 제기하는 사건이죠. 이 작은 그 생산업체인 피고는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고, 알권리라는 그 법률의 과거의 위반, 현재 위반이고 과거의 위반에 대해서 이제 손을 제기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위반했다고 해서 그 위반 가지고 손을 제기하면 당연하게 당장 위반됐으니까 소이익도 있고 소유하기 편한데, 이게 뭐죠? 과거에 이미 다 시간 지난 거야. 지난 내용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손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법률, 알권리란 법률은 뭘까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자, 주정부, 그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지자체 관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 대해서 소위 유독 화학물질을 대중에게 우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된 그런 형태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긴급 우리가 긴급으로 한마디로 답을 한마디로 매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 건강을 위협하는 배출, 그런 유독 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업체가 긴급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그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유독 화학물질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매년 어떻게 돼요? 매년
내용은 Emergency Hazardous Chemical Inventory Form이라는 그런 우리가 형식의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Toxic Chemical Release Form이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년 작성해가지고 일단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이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양도 되어 있고, 또 유해 케미칼인 경우는 뭘까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죠?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위 환경으로 배출하는 매년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유해 화학 소위 이런 소위 인벤터리 폼이죠. 인벤터리 폼이니까 목록이죠. 목록의 보고서는 매년 3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톡식 유해 케미칼 배출과 관련된 형식은 서류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보호대 집행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가 집행이 되는데, 주로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PA라는 환경보호 우리가 기관이죠, 미국에. 가장 이제 우리가 강력한 집행기관이죠. 그래서 이 EPA에서 뭘까요? 이 해당 기관, 업체한테 형사적인 또 민사적인 혹은 행정적인 벌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도록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1145라는 우리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뭘까요? 한마디로 민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법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집행기관이라는 게 뭘까요? 집행하는 방법, 메커니즘이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게 한마디로, 여기서는 한마디로 중요한 시민에 의한 소송에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첫째 EPA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경우 있고, 세 번째는 그게 안 되면 뭘까요? 더 엄하게 따라 한마디로 시민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결국 뭘까요? 민사적인 처벌 방법도 있고, 소위 구제수단은 인정적 릴리프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그런 형식의 방법도 있다. 이 법이 굉장히 강하죠. 한 사람이 한 기관에서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시민들이 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건 뭘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ny person may commence a civil action on his own behalf or against.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뭘 대상으로? 자, 시설의 소유자나, 그죠? 작업자를 대상으로. 자, 아까 얘기했던 failure, 혜택에 대해서 특히 뭘까요? 목록을 제출하도록 운동하는 거죠. 목록을 제출하도록 운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이 뭘까요? 자, 원고는 최소한 자신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60일, 그죠? 전 60일, 네. 자, 최소한 EPA, 아까 얘기했던 환경보호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도 그런 위반이 발생됐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위반은 뭐고, 소위 위반자는 누구냐. 그리고 시민 소송은 뭘까요? May not go forward.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 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 이 경우 60일 전에 통보했는데, 자, 한마디로, 환경보호기구에서 사실상 실제로 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우, 굳이 말하지 않은 쪽으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뭘까요? 안 할 수도 있고, 한마디, 그쪽은
소송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60일 전에 최소한 우리가 원고는 환경 보호기관의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그 소송을 해서 EPA 담당자가 만약에 뭐 기업에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송을 피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로 치면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이런 정경유착식으로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재밌냐면 자, has commenced 이미 소가 진행되는 그래서 diligently pursuing diligently란 말이 있잖아요. diligently 그러니까 이미 정경유착이 있다 그러면 이건 시민단체 소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diligently pursuing 정말 내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행정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해당 사항이 없겠죠. 과거 얘기겠죠.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돼서 1990년도 원고가 결국은 뭘까요? 60일 전에 환경보호기관의 담당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관련 일리노이 당국에도 통보를 했네. 뭐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페티셔너가 1988년도 이후에 한마디로 이 법률에 따른 그죠? 알코올의 법률에 따른 서류 제출 기간을 그죠? 제출 기간 청년도를 도과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통지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목록과 그죠? 한마디로 유해 유독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이 폼을 법률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저 이제 한마디로 통보를 받자마자 페티션하고 뭘 file all of all due form with the delivery agency 한마디로 뭐 할까요? 이미 통보 받으니까 페티션하고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관련 기관에 이미 지났지만 이제 다시 이미 지나간 서류죠. 그 전에 제출받아야 되는데 이 서류를 이미 너무 그죠? 이미 도과한 서류 다시 제출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기구가 말했어요. chose not to bring an action against Petty.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류가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딱 보니까 환경보호기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패티션한테 서류 제기하지 말자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아예 서류 제출 안 했으면 서류 제기했을 텐데 늦었지만 아무 서류 제출한 거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기간이 이제 도과됐죠. 했을 때 한마디로 원고가 뭐랬어요. 연방 지방법원에다가 서류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서류 제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EPA에서 서류 제기 안 했거든.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류 제출했으니까 이제 익스트리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시민단체에서는 60일 기다렸다가 이제 소위 서류를 제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피고인 피티셔너가 뭘까요? 기각해달라는 거죠. 자, 회율 10% 연방 그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뭐라고 주냐면 서류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냐면 자, 서류 제출 자체가 서류 제출이 소장이 제출할 때 이미 돼 있었고 그리고 법원 자체가 그 소송을 과거에 현재 위반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받아줄 그런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가 피고가 한마디로 기각 요청을 한 거죠. 또 그리고 해당 알코올이라는 법률 자체가 순수하게 과거의 위반에 대한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죠? 한마디로 이 서류 제출을 늦게 하는